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은 특허 출원을 어떻게 하는 건지 막막해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특허 출원 준비하실 때 되면 굉장히 급하게 준비를 하시죠. 제가 준비한 10분은 특허 출원 준비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를 막고 제대로 된 특허 출원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을 담았습니다. 보건산업 창업기업을 위한 10분 강의 아구라스쿨. 저는 특허법인 태평양의 이은경 변리사입니다. 기업들은 특허를 받으려고 하는데 왜 그 특허를 받으려고 할까요? 세 가지로 보실 수 있는데요. 시장 독점력 확보, 그다음에 그 회사 가치 증가, 연구 지원 및 투자의 판단 기준으로 특허를 받으려고 합니다. 특허 제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합법적으로 시장의 독점력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그 툴이고요. 또 하나는 기술을 가졌다. 특허라는 것은 기술력을 인정해주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회사의 가치를 증가시킬 수가 있죠. 또 하나는 연구하면서 또는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투자를 받거나 연구 지원비를 받으실 필요가 있을 때 특허라는 것은 그 기술력을 인정하고 어떤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특허를 받으시려고 합니다. 그럼 특허를 언제 받아야 되느냐? 보통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완성된 후 발명이 완성되거나 제품을 출시하기 직전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그때 특허를 받으려고 특허 가능성이 있는가 판단을 해보면 이미 유사한 기술이 특허 출원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종종. 실제로 특허 출원을 하시려면 아이디어 단계에서 내가 연구 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특허 받을 수 있는 대상이나 이미 알려진 것은 아닌가, 이미 출원이 되어 있는 건 아닌가를 찾아보실 필요가 있고요. 선행기술조사는 스스로 연구자분이 하실 수도 있고 전문 선행기술조사기관에 의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단계를 거쳐서 실제로 이게 알려지지 않은 기술이고 새로운 분야다라고 하면은 기술을 개발을 R&D를 준비를 하시고요. 하시는 과정에서 이제 어느 정도 결과가 확인이 되거나 이런 것에 시장 가능성이 점쳐진다 하는 단계에서는 특허 출원을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허 사무소 전문가를 찾아가셔서 이게 특허 될 수 있는지 또는 특허 되려면 어떤 것을 보완해야 되는지 컨설팅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된 다음엔 특허 출원서라는 거를 서류 작업을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죠. 그리고 나서 전문가와 계속 진행을 하시면서 서류 작업을 끝내서 한국특허청에 특허 출원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고 그 후에도 보완적인 작업이 필요하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 기술이 특허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몇 가지 확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특허 대상인가를 판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특허 대상은 전통적인 우리 주변에 보시는 기계나 기구 또는 의약품, 조성물 또는 유전물질, 최근에는 이제 유전물질이라든지 미생물, 단백질 이런 것들이 다 특허가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것을 제조하는 방법도 특허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인간에 대한 치료 방법 또는 진단 방법 자체는 특허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거를 진단할 수 있는 물건 자체는 가능하긴 한데 그 방법 자체로는 특허가 되지 않고요. 또 자연 법칙, 물리적 법칙, 예를 들면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든지 또는 영구 구동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자연 법칙이나 자연 법칙에 역행하는 거기 때문에 특허 대상이 되지 않고요. 또 하나는 순수한 사업 방법. 물론 이제 그 사업 방법이 디지털적으로 결합이 돼서 컴퓨터에서 이제 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면 등록이 되겠지만 순수하게 비즈니스 모델 자체는 특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확인하실 사항이 이미 알려져 있는 기술 또는 제품들하고 차별성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선행기술 조사가 필요하고요. 선행기술 조사할 수 있는 인터넷상의 사이트는 보시는 바와 같이 키프리스라든지 윕스 또는 외국의 특허청, 미국 특허청, 유럽 특허청 이런 데를 찾아보시면 이것이 이미 출원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논문으로 발표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 국가 과학기술정보 그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제일 편하게는 구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내 출원이 가장 먼저 된 출원인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죠.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선출원주의라는 걸 채택하고 있어요. 아무리 발명을 먼저 했더라도 출원을 먼저 한 사람에게 특허권을 주는 그런 제도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출원주의에 맞도록 가능한 빨리 출원을 하실 필요가 있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특허 요건에 맞아야 등록이 됩니다. 그 특허요건이라는 것은 특허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요건인데 산업상 이용 가능성, 유용성이 있느냐는 것이고요. 그다음 새롭느냐, 신규성, 새롭느냐 또는 진보성, 새로운 거를 넘어서 뭔가 추가적으로 자명하지 않은 내용들이 있느냐, 좀 해결이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뭔가 포인트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만족시켜야 특허 등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출원서를 작성하실 때 꼭 유념하셔야 될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와 그 효과를 아주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실제로 발명의 필수적인 구성만을 기재하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특허 청구 범위 부분에는 불필요한 내용은 적으실 필요가 없고 내 발명을 구성하는 요소들 필수 구성만 기재하실 필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실시를 확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양한 실시를 통해서 실제로 내가 이런 내 기술을 이런 식으로 이 방법도 가능하고 저 방법도 가능하다라는 걸 보일 수 있는 하나는, 그러니까 권리를 넓게 확보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실시를 기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허 청구 범위라는 것을 되도록 넓게 작성하라고 늘 말씀드리는데요. 대체로 이제 연구자분들은 청구 범위는 내가 발명한 내용, 그것만을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적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정확하게 적는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유사한 범위까지 내가 권리를 커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모방했을 때 그걸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적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청구 범위는 넓게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특허청에서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유사한 기술로 인해 거절을 받게 되면 그때 가서 좀 좁히는 식으로 이렇게 전략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대리인에게는 가능한 발명하신 내용, 연구하신 내용을 상세하게 충분히 설명을 하셔서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리인이 그 설명을 듣고 작성한 명세서 초안에 대해서 충분히 읽어보시고 이해를 하신 다음에 의문사항이 생기시면 대리인한테 질문을 하시고 맞게 이해를 했는지를 짚고 넘어가시고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신 다음에 출원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출원 완료 후에선 특허 절차는 어떻게 됐느냐? 대한민국 특허 출원을 하신 후에는 다음과 같이 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먼저 방식 심사를 하게 되고요. 특허청에서는 방식 심사를 거쳐서 그 다음에 문제가 없으면 이제 출원 번호를 발급을 합니다. 출원한 후에는 1년 6개월이 지나면 모든 특허 출원이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그 해당되는 기술에 대해서 다 볼 수 있는 상태가 되고요. 특허 출원을 했다고 해서 모든 특허 출원이 심사라는 것을 받게 되는 건 아닙니다. 특허 심사를 받아야 특허를 받을 수가 있는데 심사는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출원과 동시에 신청하실 수도 있고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을 하시면 특허청에서는 심사 청구된 순서대로 특허 심사를 해서 등록을 해주든지 아니면 문제가 있으면 거절 이유를 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허 출원을 한 다음에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이제 맘 놓고 있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고요. 사실 기업체들은 꾸준히 자기 특허를 계속 보완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특허 출원 후에는 점검을 반드시 해보셔야 되는 게 출원 완료로 인해서 내 기술이 충분히 보호가 되도록 돼 있는지, 내가 개량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넓혀서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건지 또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출원된 상태의 발명이 충분히 데이터를 제출을 했었는지, 예를 들면 효과에 대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요, 특허청에서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충분히 명세서에 기재가 되었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데이터를 보완해서 1년 안에 국내 우선권 출원이라는 걸 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보완된 데이터라든지 기술 내용을 보완한 것들을 1년 안에만 출원하시면
최초 출원일을 인정받으시면서 특허를 이제 보완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개량된 발명 같은 경우에는 개량된 거에서도 꾸준히 특허 출원, 후속 출원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경쟁사가 내 기술을 모방해서 출원을 하고 있는지, 또는 모방은 안 하더라도 유사 기술이 시장에 자꾸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계속 모니터링 하실 필요가 있죠. 그런 경우에 이제 경쟁사가 만약에 유사 기술을 출원을 했다라고 하면 그것이 또 독점권을 받는 거를 막아야 되니까 등록받는 거를 막을 수 있도록 관련된 자료를 특허청에 제출을 해서 특허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전략을 구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특허 출원 및 등록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